안녕하세요, 폴베입니다. 인챈트 버추얼 그룹 플라네타의 일기생, 대내부 멤버분들이 5월 31일부터 6월 초까지 화려하게 데뷔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분들의 데뷔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축적된 팔로우 증가 수치를 기준으로 데뷔 성적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급을 키워갈 수 있을지 예상해 보려 합니다. 또한 팔로우 증가가 방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고정 시청자는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데뷔 이후 15일간 대내부 멤버 전원이 높은 수준의 팔로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15일 기준 팔로우 증가량이 2,000명대를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상위권 기준으로도 1,000명 안팎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내부 멤버들은 데뷔 기간 동안 최소 5,000명대, 많게는 7,000명대의 팔로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위권 증가량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데뷔 방송 전 증가량이나 15일 이후의 증가량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관심도는 이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역대급 데뷔라고 불렸던 분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데뷔한 프로젝트 아이 2기생 아카시아 멤버분들과 스텔라이브 편입생 사키안의 후야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데뷔 기간 동안 4,000명대부터 1만 명을 훌쩍 넘는 팔로우 증가량까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류시오님과 사키안의 후야님은 데뷔 15일차 기준으로도 정말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버추얼 그룹들이 데뷔했지만 지금 보시는 수준까지 도달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내부 멤버들의 팔로우 증가량은 최근의 강한 데뷔 사례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첫인상과 호감도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로우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방송 성적에 바로 100% 반영되지는 않을까? 실제로 팔로우 증가량이 엄청났던 분들보다 이후 실제 방송 체급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팔로우는 고정 시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로우는 호감과 관심의 표시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처럼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보겠다, 혹은 내가 기존에 보던 방송이 없으면 이 사람도 보겠다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팔로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고정 시청자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팔로우를 하게 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버튜버의 외형, 일러스트, 목소리, 리깅 완성도, 그리고 캐릭터 이미지와 실제 목소리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야 시청자가 처음으로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마마와 파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데뷔 전이나 리뉴얼 과정에서 버튜버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유입입니다. 이건 데뷔 시즌보다는 데뷔 이후 팔로우가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유튜브입니다. 특히 팬들이 재미있는 장면만 압축해서 만든 클립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나는 클립만 본다라고 말하는 시청자도 있을 정도로 클립은 팔로우 증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커버곡, 편집자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영상 콘텐츠도 지속적인 팔로우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SNS나 커뮤니티에서 단기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대형 서버, 대회, 합방, 특수 콘텐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팔로우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팔로우 증가는 실제 방송 중에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방송 외부에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대체로는 방송 외부 유입의 비중이 더 큰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 버튜버를 팔로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송을 직접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튜브 클립, 커버곡, SNS 화제성, 대형 합방 같은 외부 계기를 통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버튜버와 시청자들이 기업세를 선호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팔로우 증가에서는 외부 유입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대형 MCN이나 기업세로 시작하면 데뷔 초기부터 유입 우위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유튜브 편집, 기획, 대형 콘텐츠, 합방, 브랜드 마케팅 같은 외부 유입 요소를 서포트할 경험과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라네타 일기생 대내부의 데뷔는 기업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첫인상과 높은 관심 속에서 출발한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유지력입니다. 방송에서 유지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고정 시청자입니다. 그렇다면 고정 시청자는 어떤 방식으로 늘어날까요? 버튜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고정 시청자를 모으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지향형입니다. 방송인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장기 운영 리스크도 큰 방식입니다. 주로 채팅을 통해 시청자와 일상, 잡담, 감정 교류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난도가 낮고
후원이나 도네이션 반응도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스트리머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송인에게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합방이나 콘텐츠를 할 때 시청자 반응이 좋지 않게 나오거나 심하면 사생활과 스케줄까지 감시당하는 듯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급을 더 키우고 싶은 스트리머일수록 이 방식을 최소화하거나 명확한 채팅 규칙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합방 지향형입니다. 항상 트렌디한 콘텐츠를 가져오고 새로운 재미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유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방송이 고이지 않고 유동 시청자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대박 콘텐츠가 터지면 많은 유입을 고정 시청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구되는 능력도 많습니다. 방송인은 계속 콘텐츠를 고민해야 하고 실행할 기획력도 필요합니다. 합방에서는 소통력과 순발력도 필요하고 콘텐츠를 끝까지 완수할 체력도 요구됩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콘텐츠를 억지로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를 하더라도 유입을 고정 시청자로 바꾸는 비율은 결국 방송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합방에서 과도하게 어필하려고 하면 존재감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비호감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대형 혹은 순수 재능형입니다. 이건 정말 재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주변을 보면 뭘 해도 웃기고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튜버가 아니더라도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방송인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립과 밈 생산력도 높고 방송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도 팔로우 증가와 채팅 참여가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재능은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능은 노력만으로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장난, 억까, 돌려서 하는 조롱을 많이 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송인 본인의 멘탈과 허용선이 중요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 때문에 오히려 기존 팬들이 안티로 돌아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력형입니다. 버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인 중에서도 노래, 게임, 그림, 춤, 해설 같은 본인만의 실력으로 방송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력형의 장점은 콘텐츠의 질적 최저점이 높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기반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실력으로 쌓은 성과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높고 광고, 합방, 외부 콘텐츠와 결합하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이미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다면 방송에서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했더라도 실력이 애매하면 오히려 재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실력을 갖추더라도 시청자 참여나 도네이션 효율은 노력에 비해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시청자들이 스트리머 자체와 교류한다기보다는 감상이나 학습 목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일수록 운영 리스크가 크고 어려운 방식일수록 준비된 재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버튜버가 한 가지 방식에만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네 가지 방식 중 두 가지 정도를 본인 방송의 주력으로 삼고 나머지를 보조적으로 섞어가며 방송을 키워갑니다. 그렇다면 대내부 멤버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급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 방송 데이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내부 멤버들의 데뷔기간 총 방송 지표입니다. 데뷔기간답게 체급을 상징하는 폼 지표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성장과 소통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데뷔기간에 뷰어십 탑 50위 안에 멤버 전원이 들어왔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멤버 전원이 하루 평균 8시간 안팎의 긴 방송 시간을 소화했고 데뷔기간의 높은 관심 속에서도 시청자 참여를 잘 이끌어냈다는 뜻입니다. 성장 지표와 소통 지표를 보면 방송에 들어온 시청자들의 반응과 참여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데뷔 버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방송에서도 매력과 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선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챗, 이미 다른 스트리머들이 많이 했던 게임 혹은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저자극 콘텐츠 위주였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방송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좋지만 데뷔 기간처럼 유동 시청자의 눈길을 강하게 끌어야 하는 시기에는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만의 나기님은 초반 캐릭터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각인된 편이고 다른 멤버들도 대표 콘텐츠와 방송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콘텐츠나 합방에서 기업세의 서포트를 바탕으로 얼마나 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멤버가 개인 콘텐츠를 통해 얼마나 뚜렷한 방송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대내부의 첫 데뷔 성적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팔로우 증가를 고정 시청자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멤버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방송 색깔을 만들어가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